하얀 스케이트. 하늘에서 눈송이가 떨어진다. 완전 깜깜하지도 않고 볕도 드는데 눈이 오니까 신기하다. 새끼 손톱만한 지붕들 위로 눈송이 하나가 떨어진다. 반짝이는 게 수정 왕관 같다. 김연아 언니를 닮은 스케이트 요정이 있으면 참 좋겠다. 나는 베란다 창가에 턱을 괴고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내가 이름을 부르자 잠자리 날개를 닮은 눈송이가 파란 교회 지붕 위에서 한 바퀴 뺑그르르 돌며 아는 체를 했다. 나는 얼굴에 닿아서 녹을까봐 입으로 후후 불었다. 옆에서 할머니가 곰돌이 인형에 눈알을 붙이며 말했다. 아이고, 그 눈이 그 눈인지 어떻게 안돼? 내가 그것도 모를까봐? 나는 입술을 삐죽거리고 할머니를 쳐다봤다. 할머니는 내가 말해줘도 잘 듣지 못한다. 보청기를 빼고 있을 때는 거의 안 들리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얼마 전 폐지를 줍다가 미끄러져서 보청기를 잃어버리셨다. 나는 할머니가 서운해할까봐 손짓발짓하며 설명을 해드렸다. 하늘에서 첫 번째로 내려오는 눈들은 스케이트 요정들이야. 2학년 겨울방학 때도 3학년 겨울방학 때도 봤어. 그러니까 올해 첫눈도 똑같아. 할머니는 알아듣는지 모르는지 눈만 뻥긋거리시며 곰돌이 인형에 눈알을 붙였다. 나는 오기가 생겨서 더 열심히 설명을 했다. 손 동작도 더 크게 하고 발도 동동 굴렸다. 눈의 여왕이 심부름을 보낸 거라고. 나쁜 친구는 눈길에 엉덩방아를 찢거나 감기에 걸리게 만들고 착한 친구는 스케이트 요정하고 같이 놀게 하려는 거야. 진짜야. 통나무 집에 살던 시인 아저씨가 말해줬는걸? 할머니는 또 말이 없다. 나는 답답해서 설명하는 걸 포기했다. 그렇지만 내 말이 틀린 건 아니다. 증거도 있다. 나를 괴롭히던 쫑알쫑알 홍시리도 감기에 걸려서 콧물을 달고 살았다. 쫑알쫑알 홍시리를 생각하니까 옛날 친구들이 그립다. 홍시리는 내 머리카락이 찰랑거린다며 잡아당기고 얼굴색도 자기처럼 까맣지 않고 하얗다고 자꾸 꼬집었다. 홍시리는 내가 전학 가는 날 동네 앞 버스 정류장 앞에서 펑펑 울었다. 솜돌아, 혼자 왔니? 동생은 두고 온 거야? 나는 쫑알쫑알 홍시리가 생각나서 스케이트 요정들을 향해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할머니가 자꾸 찬바람이 들어와서 이가 시린다며 창문을 닫으라 잔소리를 하신다. 나는 스케이트 요정들이 반가웠지만 할머니 이가 시린 게 더 걱정되어 창문을 닫았다. 창문에 입김을 불자 뿌연 도화지가 나타났다. 조금 있으니 뿌연 도화지가 눈꽃 왕관을 쓴 눈의 여왕처럼 보였다. 눈의 여왕이 요정들을 데리고 또 놀러 왔으면 좋겠다. 새 친구들을 사귈 동안 계속 왔으면 좋겠다. 눈은 새벽에야 겨우 그쳤다. 창문을 열자 베란다 코앞에 있는 교회의 파란 지붕이 보였다. 교회 앞에 골목길은 따라 쭉 올라가면 어린이 사랑방이 있다. 어린이 사랑방은 대학생 언니 오빠들이 모여서 만든 곳이다. 얼마 전 사랑방 뒤에 창고에 물을 얼려놓고 스케이트장을 만들었다. 달동네 아이들은 모여서 썰매도 타고 스케이트도 탄다. 멀리 단지에 사는 우리 반 친구들도 자주 놀러 온다. 하지만 나는 갈 수가 없다. 사랑방은 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스케이트장은 돈을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늦은 밤에 혼자 몰래 가서 논다. 그럴 때면 어둠 속에 숨어있던 요정들이 내 주위로 몰려든다. 요정들은 스케이트장을 뱅글뱅글 돌며 반짝반짝 빛을 낸다. 아빠는 달동네에 가로등이 거기 하나밖에 없어서 화난 거라고 했다. 아빠는 바보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스케이트 요정이 없다고 한다. 하긴 친구들한테 말해도 나만 놀리고 잘 믿질 않는다. 나도 친구들처럼 영어학원도 같이 다니고 친해지면 좋을 텐데. 내가 놀림을 받는 이유가 영어학원 때문인 것 같아 속상하다.
원래는 할머니가 폐지를 주워서 모은 돈으로 가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다리를 다쳐서 말을 꺼내지도 못하게 되었다. 아빠랑 할머니는 내가 밤늦게 나가는 걸 싫어한다. 그러니까 몰래 나가야만 한다. 나는 할머니 코에 귀를 가져다 댔다. 할머니 숨소리가 새근새근 들린다. 혹시라도 할머니가 깰까봐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다. 하지만 몰래 썰매를 탈 생각을 하니 자꾸 웃음이 나온다. 나는 조심조심 침대 밑에 숨겨둔 썰매를 꺼내 거실로 나갔다. 아빠는 소파 위에서 쿨쿨 자고 계셨다. 바가지처럼 볼록 튀어나온 배가 숨을 쉴 때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다. 나는 아빠한테 들키지 않도록 잠긴 현관문을 살금살금 열었다. 현관문 밑이 녹슬어서 칠판 긁는 소리가 나기 때문이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나는 산동네 입구까지 한달음에 달렸다. 시원한 바람이 얼굴 가득 불어왔다. 골목길 계단 끝까지 올라가니 사랑방에 파란색 대문이 나타났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 가쁜 숨을 가다듬으며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니 가로등 불빛이 얼음 위에 부딪혀 잘게 부서졌다. 반짝이는 게 꼭 수정을 뿌린 것 같았다. 썰매에 앉자마자 빛으로 변한 스케이트 요정들이 엉글엉글 모여들었다. 요정들은 내 뒤에서 썰매를 밀어주고 힘이 어찌나 센지 나무 썰매가 앞으로 싱싱 내달렸다. 썰매는 요술양탄자 같았다. 팔을 한번 휘저으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다. 어느새 얼음판을 2바퀴나 돌았다. 정말 재밌다. 얘들아 고마워. 손등으로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았다. 요정이 내 옆에서 까르르 웃는 것만 같았다. 장난꾸러기 요정이 새침하게 바라보다가 나도 따라 웃었다. 그때 깜깜한 곳에서 누군가 갑자기 나를 향해 소리쳤다. 그곳엔 스케이트 요정 대신 키가 큰 언니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언니가 나타나자마자 요정은 눈 녹듯이 사라져버렸다. 불빛에 비친 얼음가루 몇 조각만 내 주위로 나풀거렸다.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은 것만 같았다. 천천히 다가오는 언니의 머리카락은 물빛에 비쳐 붉은색으로 물들었다. 눈처럼 하얀 얼굴이 무섭게 보였다. 언니가 긴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자 커다란 귀걸이가 찰랑 흔들렸다. 너 이 근처에 사니? 썰매 탈 시간은 끝났어. 저 밑에 미국 초등학교 4학년 1반 황공주인데요. 언니는 누구예요? 난 사랑반 자원봉사자 언니야. 깜깜하니까 언니가 데려다 줄게. 지금 막 왔는데. 나는 얼음 위에 털썩 주저앉아 꼼짝도 안 했다.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못 놀게 돼서 심술이 났다. 너 혹시 낮에는 여기 입장권을 못 사서 그런 거야? 나는 입을 꼭 다물었다. 네라고 대답했다가는 당장 쫓겨날 것만 같았다. 언니는 한 손을 입가에 올리고 하는 소리를 냈다. 나는 혼날까봐 조마조마했다. 내일 돈 가지고 온다고 하고 조금만 더 탄다며 거짓말할까 생각도 해봤지만 들통날까봐 무서웠다. 언니가 허리를 숙여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언니한테서는 코스모스 향기가 났다. 나는 두 눈을 깜빡거리며 언니를 다시 올려다봤다. 조금 전까지 무서웠던 언니가 지금은 예뻐 보였다. 보름달처럼 빛나는 큰 눈이 김연아 언니를 쏙 닮았다. 낮에 올래? 언니가 스케이트 태워줄게. 스케이트요? 학교 앞에 있는 실내 스케이트장 알지? 학교 끝나고 올 수 있어? 네! 언니는 자기 이름이 아름이라고 했다. 대학생인 아름 언니는 저녁에는 사랑방에서 아이들한테 영어를 가르치고 낮에는 실내 스케이트장에서 일한다고 했다. 내일은 사랑방 아이들이 단체로 스케이트장을 놀러가는 날이라고 했다. 그래서 나도 같이 공짜로 탈 수 있다는 말도 언니가 해주었다. 나는 언니의 손을 잡고 골목길 계단을 내려왔고 혼자 내려갈 때면 조금 무서웠는데 아름 언니 손을 잡고 같이 가니까 기분이 좀 이상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이불 밖으로 고개만 쏙 내밀고 배시시 웃었다. 자꾸만 언니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고 웃을 때마다 눈꽃같이 하얗게 빛나던 이가 눈앞에 아른거렸다.
언니는 진짜 스케이트 요정이 아닐까? 텔레비전에 나오는 가수 오빠들을 볼 때처럼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리고 내일이면 스케이트를 탈 수 있다는 생각에 잠도 오질 않았다. 다음날 언니가 알려준 스케이트장으로 갔다. 입구에서 들어가질 못하고 고개만 빠끔히 내밀어 언니가 언제 나오나 눈치를 살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는데 언니는 사랑방 아이들에게 스케이트를 가르쳐주고 있었다. 뭐야, 똥공주잖아. 나는 나지근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그곳엔 욕쟁이 정수가 있었다. 우리 반에서 나를 제일 많이 놀리는 아이다. 나는 놀림감이 되는 게 싫어서 뒤돌아 나가려고 했다. 그런데 이대로 돌아서면 꼭 지는 기분이 들어서 후회할 것 같아 정수를 향해 얼굴을 들이밀고 입을 삐쩍거렸다. 욕쟁이, 야, 너도 스케이트 배우냐? 뭐? 욕쟁이? 이게 진짜? 김정수, 너 거기서 뭐해? 걷기 연습하라니까. 아르머니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정수는 인상을 찌푸리며 걷기 연습하듯 아이들 쪽으로 미끄러져 갔다. 정수는 아르머니가 보지 못하게 나에게 주먹을 보였다. 너 이따 죽었어 라는 신호다. 나는 뒤돌아서는 정수의 뒤통수에 혀를 날름 내밀었다. 공주 왔니? 거기 스케이트 신고 들어와. 나는 신발장에서 스케이트를 꺼내 신고 안으로 들어갔다. 언니는 난간을 잡고 걷기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나는 바닥이 미끄러워서 펭귄처럼 뒤뚱뒤뚱 걸었다. 언니한테 오면 돼. 그렇지. 그렇게 한 발 먼저 내밀고. 나는 언니를 향해 미끄러져 나갔다. 아름언니가 팔을 뻗어주었다. 넘어지면 언니가 잡아줄 것 같아서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앞으로 미끄러져 나갈 때마다 하늘을 걷는 것 같아서 신이 났다. 나는 언니 팔을 놓고 혼자서 앞으로 조금씩 달려나갔다. 너무 잘 탄다. 너 스케이트 배운 적 있어? 언니가 두 손을 짝짝 치며 말했다. 언니 목소리를 들을 때는 멀리서 정수가 나를 째려고 왔다. 정수는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처럼 뒤뚱거리기만 했다. 나는 보란듯이 얼음판 위를 미끄러져 나갔다. 그렇게 한참 동안 시간이 흘렀고 이미 사랑방 아이들도 모두 떠나고 없었다. 아르머니와 함께 나는 밖으로 나갔다. 공주는 선수를 해도 될 것 같아. 너무 잘 타더라. 선수요? 난 시골 아이인데요. 시골에서 태어난 게 뭐 어때서? 언니도 서울 사람 아니야. 고향이 부산이야. 진짜요? 난 언니 서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언니랑 손을 꼭 잡고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데 누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공주야! 횡단보도 건너편에는 아빠가 폐지를 하나를 안고 서 있었다. 가까이 다가오는 아빠의 표정이 좋지 않다. 언니가 공손하게 먼저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공주한테 스케이트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름이라고 합니다. 스케이트?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넌 집에서 공부하라니까 왜 밖에 나왔어? 아빠가 내 손을 잡아 끌면서 말했다. 나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나한테 공부하라고 한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왜 그러지? 언니는 멋쩍은 표정으로 앞머리를 쓸어 넘기면서 말했다. 공주가 스케이트를 아주 잘 타요. 왜 가만히 있는 애를 꼬셔요? 아빠의 말에 아름언니는 얼굴이 빨개졌다. 아빠는 내 손목을 세게 잡고 끌어당겼고 나는 언니한테 미안하다고 말하려다가 아빠한테 혼날까봐 입을 꼭 다물었다. 아빠와 나는 횡단보도 맞은편에 서 있는 언니와 점점 멀어졌다. 너 다시는 스케이트장에 가지 마. 알겠어? 왜요? 불량 학생들이랑 어울려 다니면 안 돼. 아빠는 언니가 머리를 염색하고 귀를 뚫은 게 보기 싫었던 것 같았다. 언니는 고등학생도 아니야. 대학생 스케이트 선수라고.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는 아빠 손을 획 뿌리쳤다. 공원을 지나 집까지 곧장 달렸고 내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문을 꼭 잠갔다.
처음에는 아빠가 미웠는데 이젠 혼날까봐 무서워졌다. 아빠가 큰 곰처럼 씩씩거리면서 화를 낼 것만 같았다. 그래서 할머니 옆에 딱 붙어 있었다. 아빠는 그렇게 좋아하는 9시 뉴스가 끝나고 나서야 집에 들어왔다. 나는 아빠 눈치를 보느라 화장실도 못 가고, 그런데 아빠는 집에 와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계셨다. 얼굴이 빨간 게도 술을 드셨는 것 같았다. 나는 아빠가 혼내지 않으니까 긴장이 풀렸는지 스르르 졸음이 쏟아졌다. 나는 할머니의 무릎을 베고 잠이 들었다. 아빠와 할머니가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소리가 꿈결처럼 들렸다. 오는 길에 고향 친구 창섭이네 세탁소에 들렸어요. 아름이란 여자애가 스케이트 선수였는데 이 동네에선 꽤 유명했던 모양이에요. 스케이트를 잘 타니까 다들 기대가 컸다던데. 아름 언니 이름이 들렸다. 붕 떠있는 것 같았던 정신이 서서히 돌아왔다. 나는 실눈을 빠끔 뜨고 아빠 얼굴을 봤다. 아빠가 말을 이었다. 선수 생활을 잘 하다가 다리를 다치게 됐으니 얘기를 듣는데 안타까웠어요. 나쁜 아이인 줄 알고 우리 공주랑 떼어놓으려고 한 거에 미안하더라고요. 정말 공주가 재능이 있다고 했어? 그럼 시켜야지. 어머니도 참, 돈이 어디 있어서 스케이트를 시켜요. 안 돼요, 안 돼. 스케이트로 노래를 부르던데, 아이고, 그놈의 돈이 뭔지. 내 머리카락 사이로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다. 창밖으로 눈이 사박사박 내리는 소리가 들렸고, 스케이트 요정이 내 귓가에 대고 스케이트 타러 가자, 공주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피겨 스케이팅, 오늘은 하얀 스케이트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한번 풀어봤어요. 여기에 이런 초등학생이 어떤 질문을 한 일화가 있어요. 대구초등학교에서 어떤 어린이가 김연아 언니처럼 피겨 스케이팅을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다른 스케이트랑 피겨 스케이팅은 어떻게 다른 거죠? 피겨 스케이팅은 스케이트 종목의 꽃으로 불리고 있고, 피겨 스케이팅은 스케이트를 신고 얼음 위를 골고루 달리며 기술과 율동의 아름다움을 겨루는 경기라고 합니다. 다른 스케이트 종목들은 대부분 속도만을 가지고 순위를 결정하지만 피겨 스케이팅은 체조나 리듬 체조처럼 여러 심판들이 채점한 점수를 합산하여 순위를 매긴다고 해요. 시골에 사는 이름이 황공주, 스케이트를 아주 좋아하고 꿈이 김연아 스케이트 선수처럼 되는 게 꿈이라고 하는데, 너무 귀엽고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정말 어렸을 때 너무너무 좋아하고 몰두하고 열정을 가질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건 정말 행운이고요. 행복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아직 경험이 많지 않은데 어떤 것을 딱 접했을 때 정말 다른 거에 비해서 눈에 확연하게 띄기에 빠져들거나 정말 너무너무 좋아서 꿈을 꾸고 그 생각만을 하게 된다면 소질이 있는 것 이전에 어떠한 탤런트를 가졌다고 얘기하기 이전에 이미 그 열정만으로도 그것에 몰두하고 잘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오늘 겨울 스포츠 그리고 겨울 놀이죠. 스케이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재밌게 풀어봤어요. 겨울 스포츠 어떤 것들 여러분들은 즐기시나요? 어린아이들 스케이트 타던 모습들, 꽁꽁 얼은 얼음판, 옛날 옆에 막 이렇게 비닐하우스처럼 둘러져 있고 스케이트장이 만들어져 있던 그런 곳들이 생각이 요즘은 나요. 지금은 그런 곳들이 한국에 거의 없지 않나요?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커다랗게 난로가 이렇게 있었던 그런 곳을 제가 아주 어렸을 적 옛날에 가본 적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야기들 재밌게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재미있는 겨울 운동들 즐기는 하루하루 보내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또 만날게요. 그럼 모두들 안녕.